사망사고 낸 조형기, 방송 복귀 꿈꾼다며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어 열창. 1991년 강원도 정선 41번 국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6%의 만취 상태로 32세 여성을 치고 유괴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조형기가 34년 만에 방송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24년 탤런트 연회 정기 모임에서 그는 동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는데를 애절하게 부르며 내년엔 꼭 TV에 다시 서고 싶다고 외쳤다. 세월의 부침에도 사라지지 않은 그릇된 자신감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그의 행동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무대 위에 조명이 켜지자 그의 얼굴은 어두운 분장 아래에서도 선명히 드러났다. 한때 무한도전 패밀리로 활약하며 큰 웃음을 선사했던 그가 자신을 향한 비난의 포화 속에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는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관객석에는 그의 출연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으나 일부 추억팔이 팬들은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녹화하며 "한 번만 봐주자는 취지의 응원을 보냈다. 그 소리마저 애잔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대 아래 12m 떨어진 숲을 속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한숨을 되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사건 직후 조형기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평생을 망쳤다며 자숙을 선언했으나 2020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그의 채널에 달린 댓글은 "사람을 죽이고 유괴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웃음을 팔고 있나라는 뼈아픈 비난이 대다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은 했지만 누구에게나 재기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스스로를 변호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의 중대성과 대중의 정서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그의 복귀 시도가 사회적 합의를 거부한 일방적 요청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어라는 가사는 한때 순수함을 상징했으나 조형기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에는 비틀린 자의 해안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그는 음성으로 가사를 부를 때 눈가가 떨렸고 목소리에는 후회의 떨림인지 또 다른 욕망의 떨림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관객석 일부에서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쳤지만 그 눈물마저 공허하게 느껴졌다. 방송계 관계자는 조형기가 복귀하려면 최소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공식 사죄, 배상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의 사과는 입장문 한 장, 동요 한 소절에 그쳤다. 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 유족이 받은 위자료는 물론 사고 현장의 참혹함과 그로 인한 사회적 후폭풍을 공감하고 보듬으려는 노력은 전무했다.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미디어가 용인할 수 있는 복귀 조건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문제는 조형기의 복귀주의가 젊은 층에게 희망 사례로 비춰질 위험성이다. 3번의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가수 길과 2번의 면허 취소 전력이 있는 강인 등이 잇따라 복귀하며 자숙 후 컴백 공식이 은연중에 미화되고 있다. 대중문화 전문가들은 범죄 행위가 오히려 경력으로 포장되는 이상한 선례가 쌓이면 안전 불감증과 법경시 풍조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한다. 시청률과 클릭수에 목마른 예능 PD들 사이에서는 이슈메이커가 필요한 시대라는 현실적 고민이 감지된다. 실제로 몇몇 예능국 관계자는 조형기의 복귀를 검토 중이라고 익명으로 밝혔다. 그들은 논란이 커질수록 화제성을 담보할 수 있고 사이다 복귀 스토리는 프로그램 홍보에 최적이라며 상업적 논리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는 사람 목숨보다 시청률이 먼저냐는 윤리적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법조계의 인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끝나고 형사처벌이 완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용서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방송 출연 금지 목록에 올려두고 명백한 출연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방송인 과거 범죄 전력에 따른 출연 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방송사는 자율 규제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대중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딜레마가 계속되고 있다.
결국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어라는 간절한 외침은 대중과 피해 유족 사이에 깊어진 골을 다시 메울 수 있을까? 아직 사과와 반성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그의 노래는 오히려 피해자의 영혼을 다시 흔들어 놓는다.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줄 제스처 없이 자신의 무대를 되찾고자 하는 욕망만 부각된 복귀 선언은 비극을 반복하도록 조장할 뿐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각종 SNS와 댓글창에서 망자 앞에서 노래 부르는 기분, 사람 목숨보다 TV가 중요하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소수의 친여론은 방송인에게도 기회는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며 팽팽한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어떤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얻더라도 책임과 배상 없는 복귀는 언젠가 더 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사망사고로 생명을 앗아간 사람이 어찌 돌아올 수 없다는 진실을 외면한 채 과거의 영광이 잔해 위에서 재기를 노래할 수 있는가? 조형기의 복귀 무대가 과연 사죄의 장이 될지 혹은 자기와 미화의 무대로 전락할지는 이제 남은 시간만이 답해줄 것이다. 대중과 피해 유족, 방송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다음 행보가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경을 넘어 퍼진 조형기의 방송 복귀 소식에 해외 언론이 일제히 충격과 분노를 드러냈다. 영국 BBC는 사망사고의 주범이자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무대를 되찾으려는 시도는 연예계 재기의 세장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BBC는 이번 복귀 선언이 법적 형벌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으며 진정한 사죄와 피해 회복 없이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가디언은 한때 국민의 웃음을 책임졌던 코미디언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다라는 동요 가사로 대중의 눈물을 상기시키고 있다며 연예계 적폐 집약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매체는 조형기의 무대 복귀는 시청률 지상주의가 인권과 안전을 짓밟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CNN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컴백을 꿈꾸는 이 현실은 충격 그 자체라며 피해자 가족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방송 복귀를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도했다. 프랑스24 또한 한국 사회의 법감정과 대중문화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며 책임없는 복귀가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도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권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일본 NHK는 일본 시청자들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며 음주운전과 사망사고를 저지른 방송인의 복귀는 일본 방송윤리 위반 사례와 비견될 만큼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한국방송법에는 과거 범죄 전력에 따른 출연 제한 규정이 없다면서 법적 허점을 악용한 복귀 시도가 정치, 사회적 논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의 NDTV는 미디어 윤리의 최전선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세계 각국 방송사가 자국적 이슈를 앞세워 논란의 인물을 재등장시키는 위험한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 ABC도 방송가가 시청률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형사처벌 이후에도 도덕적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도했고 AFP는 한국이 엄격한 방송 자율 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국제적 신뢰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DW는 사죄 없는 복귀는 피할 수 없는 역풍을 몰고 올 것이라며 피해자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복귀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라고 분석했다. 이어 캐나다 CBC도 훗날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방송인의 신뢰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각국 언론은 하나같이 연예계 컴백은 범죄와 피해 회복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동질적 목소리를 내고 있어 조형기의 복귀 무대는 더 이상 국내 이슈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앞으로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대중 앞에 어떻게 책임을 다할지 그리고 방송계가 어떤 기준을 마련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